자, 이쯤 돼서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고 갑시다.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진행해 봐요. 일단 여러분이 장고를 공부하는 이유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홈페이지, 웹페이지, 그리고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지금 이걸 공부하는 목적이고, 그런 사이트는 데이터를 저장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개념이 대략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네트워크가 뭐구나, 컴퓨터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대략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트를 구축할 때 필요한 언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필요하고, 이제 웹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있고요. 얘들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작되는 언어들입니다.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마크업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뭔가 로직,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죠. 화면에 그림 그리는 게 목적이고, 그 그려진 그림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CSS고, 그 그림에 뭔가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얘네들은 웹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웹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가 얘네들을 처리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는 이런 페이지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그런 페이지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화면에 보여주는데, 이때 응답을 받는 내용이 다 HTML 기반 어떤 텍스트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는 규칙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HTTP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얘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요청하면 응답을 주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정적인 사이트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적인, 고정적인, 항상 동일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사이트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활용하고, 그 다음 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가져오고 하는 어떤 처리, 이런 개념들을 더 추가해서 동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동적인 서비스를 만들려면 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코드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자바가 대표적이고, 우리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이든 자바든 얘네만 가지고 웹 개발을 또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좀 더 불편하기 때문에 JSP 같은 게 있고, 프레임워크로 스프링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파이썬 가지고 웹 개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편하게 개발하라고 장고가 있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JSP, ASP, PHP, 얘네들이 이제 웹 개발할 때 백엔드 언어로서, 백엔드 언어라고 해서 되게 역할이 컸던 애들이고, 지금은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애들은 프론트 관련된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와 백을 합쳐서 풀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런 웹사이트를 개발할 거고, 동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고, 그래서 파이썬을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장고라는 웹 개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연습을 하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 장고가 뭘 해주는지 그걸 대략 이해하셔야 원하는 걸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그림에서 장고가 해주는 핵심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모델, 템플릿, 뷰라고 해서 MTV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 튜토리얼에서 설문조사 앱을 만들자,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져봤던 게 URL 컴프예요. URLs에서 뭔가 코드를 작성했던 것들, 그게 URL 설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views, 요 파일에 적었던 애들, 걔네들이 뷰에 해당하는 코드들이고요. 함수 적었었습니다. 함수. 그 다음에 장고 쉘을 이용해서 모델을 좀 다루어 봤어요. 퀘스천이랑 초이스랑. 그래서 그 녀석들을 만드니까 데이터베이스, 지금 우리는 SQLite를 쓰고 있죠. 거기에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쉘을 통해서 그 테이블을 조작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 그런 것들을 좀 만져본 거고요. 그리고 템플릿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선 모델까지 대략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 있는 거고 이제 뷰의 내용을 보자. 이게 파트 3예요. 그럼 뷰가 뭘 할 건지 대략 이 그림에서 예상을 해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주소창에 서버에다가 어떤 걸 요청하겠다라고 URL을 표현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요청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장고에 테스트 서버가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우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구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청을 받은 서버는 요청 정보 중에 URL 정보를 확인해서 URL 컴프에 해당하는 경로에 매칭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 매칭되는 정보가 있으면 거기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뷰는 메서드 또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뷰 함수 아니면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 어쨌든 그 뷰가 동작이 되게끔 진행이 돼서 해당 뷰가 동작을 할 때 이쪽에 있는 모델을 활용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모델을 사용하는 코드들은 쉘에서 사용했던 파이썬 코드들이고요. 그래서 그 세이브를 했거나 아니면 오브젝트 올 해서 값을 가져오거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뷰에 있는 코드에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어진 결과물을 응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만 이제 추가를 해서 보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 후에 응답 내용을 사용자가 보기 좋도록, 보기 편하도록 HTML 같은 기반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템플릿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이따가 보는 거고요. 자, 이 그림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자, 첫 번째 장고 앱 작성하기 파트 3입니다. 2장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뷰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이게 지금 번역이 깔끔하진 못합니다. 어느 정도 번역기, 옛날 번역기의 느낌이 좀 있어서 깔끔하진 않은데 대략 해석을 해보는 게 좋겠죠. 정 이해가 안 되는 문자들이 있으면 원본으로 보시고 원본으로 해석해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발번역이라도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뷰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그다음 어떤 템플릿을 가진 장고 앱에 있는 웹 페이지의 종류다,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블로그 앱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블로그 앱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뷰가 있을 것 같다. 뭐가? 사용자에게 블로그 홈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서 어떤 세부 항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 블로그에서 뭐 연도별, 월별, 날짜별, 몇 년도에 만들어진 어떤 페이지들 목록, 월별로 만들어진 페이지 목록, 뭐 이런 것들, 또는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으면 댓글 관련된 기능들, 댓글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겠죠. 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설문조사 투표 앱에서는 4개의 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합니다. 질문, 요거 지금 번역이 되면 안 되는데 인덱스 페이지고요. 인덱스. 그 다음에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디테일. 그 다음에 리절트, 결과를 보여주는. 그리고 투표하는 기능. 이렇게 4가지의 기능이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있는 건 웹페이지와 여러 컨텐츠들이 뷰로 전달이 된다. 각 뷰는 파이썬 함수 또는 클래스 기반의 뷰일 때는 메서드로 표현된다. 요청 URL을 확인해서 어떤 보기를 선택하게 할 거다라고 하네요. 뭐가 번역이 되다 말았고 URL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아한 URL 패턴을 쓴다. 일반적인 URL 패턴의 형식은 이런 식의 형식을 갖고 있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내려가 보죠. 자, 여기 지금 뷰를 추가하라고 합니다. 추가해놓고 나서 코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폴즈 앱에 뷰즈에다가 지금 이 뷰들을 추가해 보세요 라고 하네요. 자, 복사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폴즈 앱에 뷰즈에다가 기존에는 인덱스라는 것만 있었어요. 인덱스. 근데 그걸 지금 인덱스를 빼고 나머지 여기다 추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설명을 한번 보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패스를 호출하는 코드 요걸 또 URL에다 추가하라 라고 하고 있네요. URL 패턴의 여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인덱스가 있었죠? 인덱스를 제외하고 요거 3개 요걸 복사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폴즈 앱의 URLs 여기에 인덱스만 있었는데 얘네를 추가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브라우저에서 폴즈 앱 뒤로 숫자를 적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봐라. 그리고 폴즈의 숫자의 리절츠라고 해봐라. 폴즈의 숫자의 보트라고 해봐라. 라고 하네요. 해볼까요? 자, 서버가 죽어 있다면 서버를 다시 살리시고요. 테스트 서버 구동시키시고 자, 이렇게 메인 페이지 요청했을 때는 2가지 갈래로 나눠지죠. 관리 사이트로 갈 거냐 아니면 설문조사 투표로 갈 거냐. 슬래시 폴즈로 갈 건데 자, 이렇게 폴즈로 가면 어제 앞에서 만들어놨던 인덱스가 엔터를 쳐야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엔터를 쳐서 넘겨주고요. 이 지금 앞에 있던 엔터 부분은 귀찮으니까 저는 이 인풋 내용은 이제 제거할 겁니다. 동작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잡았던 거고 안 잡아도 되죠. 자, 새로 고침하면 계속 이렇게 메인 페이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뭘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브라우저에서 폴즈 뒤로 숫자로 끝나는 URL을 입력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폴즈 뒤에다가 숫자를 하나 적어서 끝나는 이런 URL로 요청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You are looking at question 32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 뒤로 results 그 다음에 vote 2가지를 더 써보라고 합니다. results 그랬더니 문자열이 조금 달라졌죠. 그 다음에 vote voting이라고 또 달라졌어요. 자, 지금 이 과정이 이 그림에서 상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딱 요만큼까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뭐라고 했죠? 최상위의 폴즈에 숫자로 끝난다.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럼 요게 요청 URL입니다. 요청이 들어갔을 때 장고는 URL 설정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것과 매칭되는 패스 설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랑 매치되는 패스 설정은 어떤 뷰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뷰를 따라서 가니까 해당하는 뷰에 있는 메서드가 동작했고 그 동작된 녀석의 리턴 결과가 클라이언트에 돌아갔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다니실 수 있으면 요만큼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볼게요. 자,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숫자로 요청을 했다. 그러면 결과 아직 보지 마시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이 장고 서버한테 들어왔겠죠.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받고 나면 요청 정보 안에서 URL 설정을 판단할 건데 URL이 어떻게 생겼냐면 최상위의 폴즈의 숫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장고는 이 대표 앱에 있는 루트 URL 설정에서 이걸 확인해 봅니다. 뭐랑 매치가 되는지. 자, 어드민 아니고요. 어드민 아니고 폴즈랑 매치가 됐죠. 그러면 폴즈까지 해석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요거 내비두고 잘라버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URL 설정 파일을 포함한다라는 설정이 들어있었으니까 장고는 여기 가서 또 뒤져봅니다. 뭘? 남은 걸. 그러면 이쪽에 있는 폴즈 앱에 있는 URL즈에 가는 거예요. 여기 가보면 지금 남아있는 게 숫자로 끝나는 거였죠. URL 패턴이. 자, 지금 폴즈까지 해석되고 나니까 빈 문자열 아니에요. 빈 문자열일 땐 인덱스가 동작하는 거였고요. 빈 문자열일 땐 인덱스. 근데 빈 문자열이 아니고 뭐라고 써있냐면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써있는 꺽쇠가루로 표현된 부분 있죠. 이건 URL에 있는 그 위치에 값을 그런 자료 형태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즉 34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숫자로 매치가 되는 URL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숫자로 끝나는 거, 두 번째는 숫자로 끝나고 리절츠가 붙어서 끝나는 거, 세 번째는 숫자가 있고 보트 뒤로 이렇게 끝나는 거. 자, 이 셋 중에 누구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숫자로 끝나는 애랑 매치가 됐겠죠? 그러면 누가 동작하라고 돼 있냐면 디테일이 동작해라 라고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뷰즈에 들어있는 디테일 함수가 동작을 하게 된 거예요. 뷰즈에 있는 디테일 함수가 동작하게 된 거고요. 자, 이때 첫 번째 여기 있는 뷰 함수들 얘네들을 다 뷰 함수라고 부르는데 뷰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반드시 리퀘스트여야 합니다.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모든 정보를 여기에 담아줍니다. 제가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실제 얘가 요청했을 때 서버로 어떤 정보가 날아가는지 헤더 내용, 바디 내용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할 때 보냈던 모든 내용이 여기까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사용자가 요청했던 정보 안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서버가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인자가 하나 보이는데 퀘스천 아이디라고 써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요 숫자라고 표현된 부분에 별칭을 하나 준 거거든요. 여기 들어온 그 값을 숫자 형식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숫자는 변수로서 이름이 퀘스천 아이디다. 퀘스천 아이디라는 이름을 붙이겠다. 그 경로에 온 값은 정수값이고 그건 퀘스천 아이디야. 그러면 이 퀘스천 아이디라는 이름이 매치가 돼서 아까 그 뷰에 있는 이 매개 변수에 전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요. 이름이 다르면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퀘스천 아이디에 들어온 값은 34라고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34라는 값이 정수로 변환될 수 있죠. 문제 없죠. 그러면 그 34를 퀘스천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디테일이라고 하는 걸 호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디테일을 호출할 때 퀘스천 아이디라고 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 퀘스천 아이디에다가 이 값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을 전달받은 녀석이 이제 이 내부에서는 실제로 뭔가를 처리하는 코드들을 작성했겠죠. 원래대로라면. 지금은 동작 흐름을 보기 위한 임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처리된 결과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요청할 때 34라고 했으니까 34가 여기 들어오게 될 거고 그 34를 이용해서 응답을 만들었죠. 그래서 HTTP 리스폰스라는 객체를 만들면서 값을 주면 그걸 통해서 브라우저에 돌려줄 편지를 만드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돌려줄 거. 그래서 얘가 돌아간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URL 설정에 숫자로 끝났을 땐 이렇게 나왔지만 숫자가 있고 리절츠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누가 동작하게 되겠어요? 요거랑 매치가 됐으니까 이 메서드가 동작하겠죠. 요 뷰 함수가 동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돌아온다. 그럼 리절츠가 아니라 vote라고 하면 이건 투표의 행위인데 이때는 vote가 동작했다. 여기 무언가 설정하는 작업을 장고에서는 URL conf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URL conf를 설정한다, URL 설정을 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URL로 요청을 했을 때 서버에서 어떤 뷰가 동작할 것인지 이걸 연결해주는 작업을 URL 설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지금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문자가 끼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건 패턴을 검사하기 위한 약속된 문자열일 뿐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정수형으로 쓰겠다는 소리예요. 즉 정수로 바꾸겠다는 소리란 얘기입니다. int형으로 저 값을 바꾸겠대요. ve321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를 이거 정수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못 바꾸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렇게 요청하면 에러 나요. 안 맞으니까. URL conf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만 요청이 가능하다.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숫자여야 되는데 숫자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대략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실 거니까 간단하게 좀 얘를 읽으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는 게 나으니까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설명은 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퀘스천 아이디는 34라고 하는 부분은 퀘스천 아이디에서 왔다. 꺽쇠를 이용하면 URL 일부가 캡처돼서 키워드 인수로서 뷰에 전달한다. 그리고 int는 URL 경로에서 패턴을 결정하는, 즉 정수형 패턴이에요. 정수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정수 문자로. 그리고 콜론은 해당하는 컨버터와 패턴 이름을 구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지금은 임시라 그랬습니다. 임시.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가 동작할 거야.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동작할 거야. 이렇게 해서 준비만 해두고 뷰즈에서도 실제로 각각 그 기능들이 디테일,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진 않고 결과도 뭘 보여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투표하는 기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돌아가는 흐름만 본 거고 이제 실제로 얘가 모델과 상호작용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각각의 뷰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뭔 소리냐면 지금 보시는 HTTP 리스폰스를 통해서 정상적인 결과를 반환해 주거나 돌려주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어떤 예외를 발생시키는 작업,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건 당신에게 달렸대요. 자,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작성한 뷰는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는 이렇게 한 행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장고나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템플릿 시스템, HTML 만드는 겁니다. 또는 PDF를 생성하거나 XML을 만들거나 압축 파일을 만들거나 여러분이 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기능들은 다 만드실 수 있어요. 뷰에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건 응답 아니면 예외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 뷰 함수라는 여기에서요. 여러분이 파이썬 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냥 파이썬이에요. 여기 있는 코드는 그냥 파이썬이에요. 이 사이에는 뭘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처리가 끝났으면 처리가 잘 끝났다는 응답을 브라우저에 줘야 되니까 리스폰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응답해 줘야 되니까 에러 관련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함수 내부의 내용은 그냥 순수 파이썬 갖고 무엇이든 작성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튜토리얼은. 지금 앞에 튜토리얼 2에서 파트 2에서 만져봤던 장고 데이터베이스 API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호출했을 때 저장되어 있는 5개의 투표 주제들 그런 것들을 출력하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인덱스의 코드를 수정하고 있어요. 자, 요거 복사할게요. 인덱스에 들어있는 코드를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인덱스를 대체하도록 할게요. 기존에 만들어놨던 인덱스 함수의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퀘스천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퀘스천도 알려줘야겠죠. models에서 import question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덱스가 동작하는 시점은 최상위 그냥 폴즈로 끝났을 때 URL이라면 얘가 동작할 건데 앞에서 장고 쉘 가지고 놀았던 기능입니다. 퀘스천 모델에 오브젝트 해서 이러면 전체 목록을 나타낼 건데 그 전체에서 orderby라는 것은 정렬이에요. 정렬을 할 거다. 그때 pub date라고 해서 기준 컬럼을 정해주는 거고요. pub date를 가지고 정렬을 하겠다. 기준으로. 근데 그 이름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내림차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림차순으로 쫘라락 정렬해서 0번째부터 5개만 가져오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5개 가져온 게 여기에 담기겠죠? 그리고 그 담긴 내용을 지금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것을 또 쓰고 있네요. q.question text라고 해서 문자만, 이 주제만 콤마를 찍어서 아웃풋,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 결과물이 브라우저에 돌아가도록 리스폰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의 디자인이 하드 코딩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인덱스가 만들어졌을 때 리스폰스하는 문자열 이 문자열이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브라우저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텍스트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돌아온 게 여기 그냥 표시될 뿐이거든요. 페이지 소스를 보면 그냥 문자열인 거예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HTML 태그 형태로 나와야 브라우저에 예쁘게 모양 잡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디자인이 페이지의 디자인이 하드 코딩 그냥 그대로 딱 정해져 있다. 바꾸고 싶으면 파이썬 코드를 나중에 편집해야 된다. 나중에 템플릿을 작성해서 파이썬 코드에서는 이런 출력을 만들어서 바로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템플릿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장고 템플릿 시스템을 사용해 보자 라고 하네요. 여기 조금 헷갈리는데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결론이 나와 있어요. 즉 템플릿은 요런 경로에 만들어야 됩니다. 템플릿이 HTML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HTML 파일 장고에서는.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죠. 폴즈의 템플릿의 폴즈. 자, 요 앱 폴더 있죠. 폴즈 앱 폴더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데 템플릿라고 해주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장고에서 HTML 코드를 찾을 경로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정이 세팅즈에 되어 있어요. 이 세팅즈 안에. 근데 그 안에서 앱 이름으로 폴더를 좀 구분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또 앱 이름을 하나 더 써주는 거야. 그러면 폴즈 앱 안에 템플릿츠, 여기가 HTML 코드를 찾는 기본 경로인데 그 안에 폴즈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장고로 진행한다면 설문조사 앱과 동일한 레벨로 또 다른 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사용되는 템플릿 폴더가 있을 건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인덱스라고 하는 템플릿 파일을 만들었다. 근데 폴즈 아래 템플릿에도 인덱스라는 템플릿 파일이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장고에서 동작을 할 때 어떤 인덱스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장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찾을 때 각 앱의 템플릿 폴더에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앱들이 같은 같은 프로젝트에서 동작한다 그러면 템플릿과 템플릿가 그냥 같은 공간 취급이 되는 느낌이어서 index.html을 찾으려고 했을 때 이걸 써야 될지 이걸 써야 될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확히는 먼저 찾은 거 쓰게 돼 있어요. 장고 입장에서 봤을 때 템플릿 폴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앱마다. 그럼 그 앱에 들어있는 템플릿 폴더 중에서 먼저 선택된 템플릿 폴더의 인덱스를 찾았으면 그걸 써버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템플릿 폴더에 앱 이름을 더 줘서 인덱스를 사용하게끔 코딩할 거라면 그 어떤 앱에 있는 인덱스를 찾아라 라고 템플릿 선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거야. 나누어서. 그래서 처음에 여기 좀 생소하잖아요. 아니 앱 안에 템플릿 만들었는데 거기에 왜 앱 이름을 또 만들게 해놨냐. 이게 이제 장고 시스템 내부에서 이런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 폴즈 아래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index.html을 여기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튜토리얼 앱에 템플릿이 생겼습니다. 이제 HTML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설명이 제가 지금 드렸던 템플릿 파일을 찾아내는 그 위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스톨드 앱스에 있는 앱들, 그 앱들의 템플릿 하위에서 찾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앱 dirs 옵션이 true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세팅즈에 템플릿 설정을 보면 앱 디렉터리에서 템플릿을 검색한다 라고 하는 설정인데 걔가 true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템플릿을 찾을 때 이 각각의 앱 안에서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 다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템플릿이라고만 만들면 다른 앱에 똑같은 템플릿 이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 안에다가 그 앱의 이름까지 적어서 만들어 주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만든 템플릿 거기에다가 이런 코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눈이 돌아가죠? 이건 뭐야? 자, 여기 지금 이 예제에서는 불완전한 HTML을 쓴대요. 원래 HTML은 위에 독 타입도 선언해주고 HTML 태그 열고 헤드 열고 타이틀 열고 타이틀 닫고 헤드 닫고 바디도 있고 바디 닫고 HTML 닫고 이런 개념의 코드가 틀이에요. 기본 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예제를 단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썼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풀로 쓰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복사하고요. 지금 만든 인덱스에 붙여넣기. 이런 코드가 나왔네요. 이거 많이 어려워 보이나요? 뭐가? 눈에 띄는 거. HTML 코드 같은데 퍼센트가 있어요. 중괄호 퍼센트. 그리고 제가 이 중괄호 퍼센트를 봤을 때 또 중괄호 퍼센트가 여기 있는 요거 이거 보면 if else예요. 파이썬 코드 같은. 그리고 요 if else가 끝나는 곳을 지정하기 위한 end if라고 해서 요만큼이 범위가 되는 거고요. if문에서 이 뒤에 오는 조건이 참일 때 안에 내용물이 실행되겠죠.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니까 ul unorder list를 만들고 있고 그 안에 또 퍼센트가 보여요. for문이네요. 여기까지 이게 for문. 그 for문이 여기까지 반복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범위.
그래서 포문이 동작되는 걸 보니까 퀘스천 리스트로부터 퀘스천을 하나씩 꺼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꺼내진 퀘스천을 이용해서 A 태그의 경로 하나 만들고 있는데 중괄호 2개짜리가 보여요. 중괄호 2개짜리는 출력입니다. 출력. 이건 그냥 콘솔에 출력하듯이 출력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택된 퀘스천의 ID 값을 폴즈 슬래시 숫자 그렇게 해서 경로를 하나 만들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퀘스천 리스트에 있는 아이디들이 여기 꽂히겠죠. 그 다음에 그 A 태그의 링크 클릭하기 위한 텍스트를 퀘스천에 있는 퀘스천 텍스트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LI들이 리스트로 쭈르륵 나오게끔 하려고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퀘스천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하고 끝인 거고요. 요게 지금 템플릿 태그들입니다. 템플릿 태그, 템플릿 문법, 장고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그냥 HTML 기반으로 파이썬 코드 기반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HTML 문서를 좀 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HTML 코드 형식이 아니라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정해지지 않은 그 시점에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HTML 모양을 만드는 거죠. 뭔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리스트의 개수가 또는 존재에 따라 이 녀석의 처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없으면 설문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개수만큼 리스트가 나올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갖고 HTML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걸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장고에서는. 자, 그리고 나서 인덱스의 뷰를 업데이트 해보도록 해야 된대요. 아까 인덱스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퀘스천 모델로부터 허브 데이트를 기준으로 역으로 정렬해서 5개를 꺼내오고 있었는데요. 그 꺼내온 값을 이제 HTML 코드로 뭔가 보여주게끔 해야 되거든요. 봅시다. 요거를 복사해서 뷰에 있던 인덱스 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바꾸기 전에 한번 테스트하고 가죠. 바꾸기 전에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폴즈라고 그냥 요청을 하면 여기 이렇게 왓츠업이라고 나와요. 그냥 폴즈, 투표 앱을 요청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값을 저장했냐에 따라 달라질 거거든요. 튜토리얼에서 더 저장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더 저장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몇 개 더 저장해 볼게요. 자, 어드민 사이트에서 몇 가지 추가를 좀 해볼까요? 퀘스천 추가해서 취미를 물어보는 질문 저장. 취미가 뭐니?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너 좋아하는 동물이 뭐니?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4개의 항목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폴즈 투표 앱의 메인을 인덱스를 요청해 보면 그 내용이 나왔죠. 이거 지금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돌려준 거 맞나요? 좀 그림이 그려질까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게 이런 흐름이라고요. 클라이언트가 뭘 요청하니까 서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결과물을 돌려주는 흐름.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 다음은 사용법인 거죠, 그냥. 여러분이 웹 개발을 한다 그러면 다 이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려고 했었던 코드를 좀 써보도록 합시다. 템플릿을 사용해야 돼요. 템플릿. 지금은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템플릿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템플릿을 사용하게 만들기 위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좀 수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복사에다가 쓰도록 하죠. 지금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결과 목록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만들어서 아웃풋에다가 다 저장한 거고 그 아웃풋 내용을 그대로 응답에 썼으니까 그 문자열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수정하는 코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값 꺼내오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로더라는 걸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로더라는 애가 여기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임포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로더를 임포트하고 자, 얘를 통해서 템플릿 정보를 얻어오고 있네요. 우리가 만들었던 HTML 태그 있죠. HTML 파일. 이 파일을 불러들인 거예요.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지금 얘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딕셔너리 하나를 만들고 있네요.
이름은 상관없어요. 보통 컨텍스트라고 쓰고 있는 건데 다른 이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긴 딕셔너리가 하나 있구나. 여기 딕셔너리는 뭐냐면 퀘스천 리스트에 대한 이름. 그래서 그 리스트가 어떤 이름으로 참조돼야 되는지 이렇게 매칭시켜 준 거예요. 결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 더 추가될 수 있어요. 딕셔너리니까. 그리고 나서 응답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템플릿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렌더링 한다,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컨텍스트,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는 딕셔너리하고 그 다음에 요청 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무엇을 만들어 주냐면 여기다 출력 하나 넣어서 콘솔에서 한번 구경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수정해 놓고 동일하게 요청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요청을 할 건데 서버 콘솔도 같이 좀 볼게요. 자, 폴즈 앱에 인덱스를 요청한다. 그랬더니 브라우저의 결과가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그러기 전에 응답 결과가 나가기 전에 서버 콘솔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ul, li, a 태그, 폴즈의 번호 4, 3, 2, 1 중간에 퀘스천 텍스트, 퀘스천 텍스트, 퀘스천 텍스트, 퀘스천 텍스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이 리스폰스, 응답으로 돌아갔다. 그 돌아간 내용은 개발자 도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리스폰스 결과 받은 거. 이 받은 내용을 브라우저가 사용자에게 렌더링 해준 거죠. 그래서 코드에 대한 설명이 줄줄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했던 이 작업은 사실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이 있대요. 지름길. 이게 번역이 돼서 그래요. 이제 숏컷이라고 합니다. 단축 작업. 숏컷. 렌더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거의 대부분. 다른 거 안 씁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작업을 렌더를 이용하면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어서 깔끔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값 가져오고 나서 그냥 딕셔너리 하나 만들고요. 렌더라는 함수, 장고에서 제공되는 숏컷 함수들이 있습니다. 렌더 함수에다가 이 요청에 대해서 이 템플릿으로 응답할 거고 거기에 사용할 데이터는 컨텍스트에 들어있어 라고 한 줄만 만들어서 렌더를 호출해 주면 얘가 동작을 끝냈을 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템플릿에 이 값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주저리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양으로 HTTP 리스폰스 객체를 만들어서 돌려줄 거예요. 돌아온 HTTP 리스폰스가 리턴 될 거니까 동일한 결과가 브라우저에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한 예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템플릿을 따로 이렇게 불러오지 않고요. 렌더 함수를 쓴다는 겁니다. 숏컷의 렌더. 어떻게? 렌더에다가 리퀘스트하고 그다음에 템플릿의 경로. 요거 템플릿의 경로하고 결과 데이터가 들어있는 컨텍스트하고 요거까지만 호출을 해서 요렇게 해서 호출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한다. 자, 이 템플릿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쓰실 겁니다. 요청이 들어왔다. 그럼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꺼내올 거고요. 꺼내온 데이터로 뭔가 처리를 하실 겁니다. 처리하고 나면 어떤 결과물이 있을 텐데 결과물을 딕셔너리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딕셔너리 하나를 렌더 함수에 전달할 거고 그 값은 이 템플릿에 필요한 부분에 꽂혀서 응답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만들어진 응답이 돌아가게끔 이 뷰 함수가 동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정했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실행해 보면 요청했을 때 이렇게 드래그 돼 있으면 안 돌아온다 그랬죠. 스페이스 눌러서 드래그를 풀면 자, 뭐가 좀 에러가 있었네요. 서비스를 다시 실행하고 새로 고침하면 결과가 동일하게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뭘? 여기 보여지는 이 링크들, 이 링크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폴즈의 숫자, 폴즈의 숫자. 이거 아까 우리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숫자 날아가는 거. 맞아요? 이 모양이 어떻게 나왔냐면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href의 폴즈의 숫자. 요게 퀘스천의 id 값으로 하나씩 표현된 거니까. 그러면 얘를 클릭했을 때 누가 동작해요 지금? 숫자가 하나 날아가서 숫자가 하나 날아가니까 디테일이 동작합니다. 그럼 이 디테일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해당 id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질문과 관련된 선택지들을 불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숏컷 렌더 뒤로 404 에러 일으키기 질문 상세 뷰에다가 태클을 걸어보겠다.
디테일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뷰. 그래서 뷰즈에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디테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디테일이요. 퀘스천 아이디를 전달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를 가지고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델을 사용해서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 코드 복사해서 가져갈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퀘스천에서 get pk가 퀘스천 아이디인 걸로 검색하겠다고 하죠. 그럼 이 퀘스천 아이디가 어디서 왔냐? URL에서 옵니다. 숫자로 끝나는 URL 패턴이 들어오면 디테일 함수가 동작할 거고 그때 디테일 함수에 전달되는 값이 정수 형태의 퀘스천 아이디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값이 퀘스천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여기로 전달되는 거예요. 키워드 인수로서. 그러니까 우리 이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전달이 되니까 여기 들어온 값이 결국 URL에서 퀘스천 아이디가 된다는 얘기고 정수형인지 검사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 숫자가 디테일 함수로 전달이 될 때 이 퀘스천 아이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4번이 전달이 됐다면 여기 퀘스천 아이디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를 가지고 모델에서 레코드 하나를 검색해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pk라고 검색을 하고 있는데 id라고 해도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퀘스천 모델은 id가 pk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당하는 값을 하나 가져오겠다는 소리고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get 해서 얻어오고 있으니까 get은 값이 없으면 에러가 나죠. 필터일 경우엔 에러가 나지 않지만 get일 경우엔 에러가 납니다. 없으면. 그때 나는 에러가 모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타입의 에러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예외 처리한 거죠. try except에서. 그럼 예외가 생겼을 때 이런 응답을 돌려줘라. 이거 이제 에러를 응답하는 겁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만약에 존재한다면 렌더를 이용해서 디테일을 보여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고요. 아이디가 없으면 예외를 발생시키도록 했다. 자, 아래에서 디테일 템플릿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파일 추가해 줄까요? 디테일 html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죠? detail.html.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렌더 함수에 전달하는 템플릿 파일의 이름은 폴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로, 이 파일을 어디에서 찾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앱에 있는 템플릿츠라는 이름의 폴더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즈의 인덱스, 폴즈의 디테일 이런 식으로 써주면 해당 템플릿이 선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템플릿이 선택되고 거기에 전달할 값을 딕셔너리 전달해 주면 된다 그랬죠? 딕셔너리. 앞에 인덱스에서는 컨텍스트라고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그 컨텍스트를 보냈는데 그냥 여기다 직접 딕셔너리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퀘스천으로 전달이 됩니다. 검색된 값이. 만약에 그게 아니면 404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디테일에다가는 간단하게 퀘스천의 값을 출력시켜 주세요 라고 써준 거예요. 이 퀘스천 이름은 이 이름을 말합니다. 이거. 이 템플릿 파일에서 퀘스천 값을 얻고 싶으면 이 문자를 쓰면 얻어진다는 얘기고, 그걸 얻고 싶을 때 중괄호 2개를 써서 이름을 적으면 그 값이 나와요. 이건 템플릿 문법이고요. 나중에 따로 봐야 됩니다. 이제 시작해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왓츠업을 누르면 왓츠업이 나오고, 하비를 누르면 하비가 나오고, 푸드를 누르면 푸드가 나옵니다. 번호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1, 2, 3, 4가 아니라 5번에 해당하는 값, 5번 있나요? 5번은 없어요. 그때 뭐가 발생되냐? 404 예외가 발생된다. 404 예외. 자, 그랬더니 지금 name error라고 해서 http 404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요거는 http 404 임포트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추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데나 추가해도 됩니다.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 추가해 주고 다시 한번 없는 번호를 요청. 그때 요렇게 에러 페이지를 보여주게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나온 페이지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페이지랑 똑같아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요 메시지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Question does not exist. 그래서
예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외 용도의 다른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은 튜토리얼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했던 작업을 마찬가지로 숏컷 get object 5월 404 요걸 이용해서 한 번에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객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get을 이용해서 값을 꺼내 올 건데 값이 없으면 에러를 보여주고 값이 있으면 디테일을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했는데 그걸 요걸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한 방에. 숏컷 렌더 말고 get object 5월 404를 추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퀘스천 모델 점 오브젝트 점 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get 기능을 동작시킬 겁니다. 누구를? 퀘스천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조건은 pk가 이것인 걸 찾아줘라. 그래서 get을 할 거고 만약에 그 get을 했을 때 찾아지면 오브젝트를 반환할 거고 그게 아니면 404를 반환하게 한다.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러면 수정해 볼게요. 이제 요거 404 보여주는 거 필요 없고요. 렌더랑 get 오브젝트 또는 5월 404 요걸 쓰겠다. 그럼 아까는 템플릿도 필요 없어졌고요. HTTP 리스폰스도 안 쓸 거예요. 나중에는 get 오브젝트 5월 404를 선언해 주시고 try except 이만큼을 지금 작성했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죠. get 오브젝트 5월 404로 끝내고 여기에 어떤 모델 퀘스천에서 get을 할 거고 pk라고 하는 값이 pk에 해당하는 값이 퀘스천 id에 해당하는 걸 찾아줘. 찾아서 잘 찾아줬으면 퀘스천에 담아주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에러를 보여줘.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했던 작업이 한 방에 끝난다. 이대로 똑같이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볼게요. 자, 목록에서 눌러보면 잘 나와요. 검색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없는 숫자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404를 보여주게 한다.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네요. get object 5월 404는 장고 모델을 첫 번째 인자로 받고 그 다음에 키워드 인수를 이용해서 검색할 조건을 전달해 주고요. 그럼 걔가 알아서 get 해서 결과가 돌아오면 오브젝트를 반환하고 없으면 404를 보여주도록 할 거다. 뭐 get list 5월 404라는 것도 있네요. 얘는 get 함수가 아니라 filter 함수를 써서 동작을 한다 라고 하네요. 비어 있을 때 404를 보여주는 형태로 이런 것도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더 넘어가서 템플릿 시스템 사용하기라고 해서 지금 하나의 디테일 정보를 검색했을 때 지금 퀘스천 정보를 꺼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디테일에서는 있는 그대로 출력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온 이 결과물은 이 퀘스천 객체가 갖고 있는 str 함수의 결과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르게 얘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건 투표 목록이거든요. 투표 항목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게 템플릿을 좀 바꾸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etail.html의 템플릿 내용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거 복사해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봤던 question text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question만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텍스트를 직접 지칭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선택할 항목들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참조 관계를 활용해서 이 퀘스천과 관계된 초이스의 세트 그 전체를 가지고 오겠다. 그 내용에서 하나씩 꺼내서 초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텍스트만 출력시키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초이스 텍스트 빼고 초이스만 해도 되겠죠. 왜냐면 초이스 모델에 str이 초이스 텍스트를 출력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택이 되겠죠.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고 자, 문법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반복문 이미 알고 있고요. 요런 개념들은 디테일하게 나중에 템플릿 따로 볼 거예요. 템플릿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템플릿 지침서를 참고하세요. 또 구경하러 가보면 영어로 돼 있네요. 템플릿 문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HTML 파일에서 쓰는 거예요. 장고에서 값을 출력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시스터프 토큰, 사이클, if, 그다음에 오어 연산에서 필터 사용하는 거, 코멘트 사용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자, 그리고 다음 추가하는 내용은 하드 코딩된 URL을 제거하기.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결과 봅시다. 템플릿을 이렇게 수정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얘네들 목록에서 하나씩 클릭했을 때 디테일의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나 확인해 보시면, 제가 애니멀을 눌러볼게요. 애니멀 요거 하나만 나왔죠? 요거 하나 H1 태그, 나머지 뒤쪽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요거 소스 보기 한번 해보시면 요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브라우저에 응답된 결과가. 요거는 해석이 돼서 요렇게 해갖고 애니멀이 나왔는데 UL 뒤로 포문이 돌아가야 되는데 포문이 돌아가면서 얘를 못 만들었죠. 왜냐? 이 퀘스천에 대한 초이스 셋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으니까 보여줄 리스트가 없지. 그래서 UL은 나오다 만 거죠 그냥. 반면에 What's up?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이 녀석은 초이스 셋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템플릿 코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퀘스천 나왔고요. UL 그 다음 이 안에 나오는 것들은 이 포문이 처리되어서 li 태그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동적인 거 맞죠 지금? 하나의 페이지인데 똑같은 디테일 페이지인데 데이터베이스의 값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또는 숫자가 URL이 달라지면 같은 페이지인데도 다른 모양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죠. 이런 게 동적인 거예요. 결국 다 파이썬 같은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 측도 보고 있고 서버 측도 보고 있는 건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사실 서버 쪽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여지는 것들을 프론트라고 하는 거고, 저 멀리 서버 측에서 처리되는 것들을 백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이어서 이런 것도 있네요. 하드 코딩된 URL을 제거하자. 하드 코딩된 URL. 여기서 하드 코딩된 URL이 뭐냐면 이 부분. 폴즈의 퀘스천 아이디로 경로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쓴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템플릿이 너무 많을 때는 그 URL 하나하나를 나중에 수정해야 될 때 조금 수정하면 되는 거를 막 대량으로 수정해야 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바꾸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고에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URL이라고 하는 템플릿 태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라고 합니다. 경로를 이 부분만 바꾸시면 돼요. href에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 인덱스에 여기 있죠? 이게 지금 하드코딩이라는 거예요. 이게 폴즈라고 써놓은 이거 자체가 하드코딩입니다. 만약에 다른 템플릿들이 인덱스 같은 HTML 파일이 한 30개가 있는데 그 30개에 전부 다 이렇게 폴즈 이렇게 써놨다고 해봐요. 근데 나중에 폴즈가 아니라 뭐 서베이로 바꿔야 돼. 그럼 서베이로 바꾸려면 30페이지에 다 따라다니면서 서베이로 다 바꿔야 되겠죠. 하나하나 일일이. 그러지 않아도 되게 하자는 게 지금 템플릿 태그 URL입니다. 자, 요건 나중에 또 볼 거예요, 따로. 이건 이제 URL 리버스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리버스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URL을 쓰고 나서 뒤쪽에 디테일이라고 쓰고 퀘스천 ID 이렇게 써놓으면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URL을 선택합니다. 어디서? URL 컴프에서. URL 컴프에 디테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URL이 누구냐면 얘예요. 이 이름을 지칭하는 겁니다. 저게. 그러면 그 이름의 URL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URL을 지칭한 거예요. 뭐가? 이게. 그래서 그 URL 형태를 여기다가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출력하려고. 근데 얘는 URL이 아니잖아요. 요건 정해진 게 아니죠. 요 퀘스천 아이디라고 하는 값은.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했을 때 들어온 경로 중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 값을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지 얼마인지 정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값을. 그래서 여기에 사용될 값을 여기에다가 나열한 겁니다. 퀘스천의 아이디를 여기에 꽂아서 경로로 만들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인덱스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이 인덱스를 새로 고침해 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소스 보기에서 보시면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상이 되겠죠?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URL을 가져와서 그 URL에 퀘스천의 ID 값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 URL을 완성시켜라가 된 겁니다.
각각이. 그럼 나중에 경로가 수정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 있는 URL 정보만 바꾸시면 이렇게 해볼까요? 디테일이라고 하는 걸로 끝났을 때 URL 이렇게 바꿨어요. 디테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에는 동작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기존은 폴즈의 슬래시 4번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거 전부 다 디테일로 코드 수정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소스 코드만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아서 디테일로 다 바뀌었죠. 그럼 얘를 새로 고침하면 디테일 형태로 다 바뀐 거고요, 링크가. 클릭하면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이 이름의 URL을 사용해서 템플릿에 필요한 URL 표현을 해라. 수정이 굉장히 편해지죠. 개꿀.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자, 다시 수정하면 원래대로 수정하면 그대로 다 바꿀 수 있고요.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건 알아서. 유용한 방식. 그래서 보면 펄즈의 URL즈 모듈에 서술되어 있는 URL 정의를 탐색한다. 그래서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URL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지정한 값으로 해당 경로 변수 값을 세팅해 줄 거다. 상세 뷰를 뭐 이렇게 경로를 바꾸고 싶다면 템플릿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이름을 가진 URL 패턴 정보만 바꿔주면 모든 곳에 다 그렇게 적용이 될 거니까 얘가 그걸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요 URL이라고 하는 태그가 나중에 따로 한번 봐요. 자, 그리고 지금 봤던 이 URL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테스트하고 있는 튜토리얼의 앱이 폴즈 하나잖아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폴즈 앱 말고 다른 앱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앱에도 당연히 URL 설정이 있겠죠. 그 녀석의 URL 설정에도 어떤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의 이름이 똑같이 디테일인 거예요. 여기도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URL이 있다면 앞에서 썼던 이 URL 태그를 이용해서 디테일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폴즈에 들어있는 디테일인지 아니면 다른 앱에 있는 디테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득되겠죠? 그냥 네임이라고 하는 게 또 한 덩어리로 묶여서 프로젝트에선 관리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디테일이 있으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앱별로 구분해서 쓰는 걸 또 권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설정이 이렇게 써 있어요. URL의 네임스페이스를 정한다. URL의 네임스페이스. 지금은 폴즈 앱 하나만 있지만 프로젝트 안에 앱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URL 이름으로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폴즈 앱에 디테일이 있고 동일한 프로젝트에 블로그 앱이 있는데 블로그 앱에도 디테일이 있고 폴즈 앱에도 디테일이 있다. 그럼 디테일이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지어서 공간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어떻게 짓냐? URL에다가 앱 이름이라고 해서 별칭을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은 앱 이름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앱 네임을 추가해 볼게요. URL즈의 앱 이름을 추가합니다. 그냥 이쯤에 추가해 놓으면 돼요. 이게 이제 URL을 해석할 때 사용할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이다. 무슨 말이냐면 폴즈의 인덱스고요. 폴즈의 디테일이고요. 폴즈의 리절츠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그냥 디테일 경로, 인덱스 경로가 아니라 폴즈의 인덱스라고 해야 이 경로고 폴즈의 디테일이라고 해야 이렇게 생긴 경로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했을 때 기존의 템플릿 그대로 새로 고침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 자, 리버스라 그랬죠. URL을 해석하기 위한 반대 방향의 흐름 방식이에요. 리버스 for detail not found. 디테일이 뭐냐? 디테일이 뭔지 모르겠다. 왜? 지금 폴즈에 있었던 디테일은 앱 네임으로서 앱 네임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디테일이 아니라 폴즈의 디테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디테일을 못 찾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요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있는 URL 이름을 찾는 건지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땡땡 URL 이름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요 디테일 앞에다가 네임스페이스 앱 네임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게 폴즈니까 네임스페이스 폴즈에 있는 디테일 경로 요 URL을 써라. 저장하고 다시 인덱스를 새로 고침하면
잘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1번. 그 1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뷰에 대한 개념을 좀 익숙하게 여기까지 해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폼과 제네릭 뷰 이런 것들을 좀 보자 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파트 3까지 어느 정도 좀 개념을 잡아 두셔야 되겠죠. 현재 시점까지 파트 3까지 진행을 했을 때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웹 브라우저가 URL을 통해서 뭔가 요청한다는 거 아시죠? 이제 그 요청이 들어가면 장고에서 URL 설정을 통해서 어떤 뷰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 뷰는 지금 인덱스 뷰가 있고 디테일 뷰가 있고 리절트 뷰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이런 뷰가 동작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면 모델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퀘스천에서 오브젝트 해가지고 값 꺼내 와서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템플릿 HTML 코드를 선택해서 렌더 함수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 렌더 함수가 이 템플릿에다가 결과값 컨텍스트로 딕셔너리로 전달해 준 값을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템플릿에 꽂을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걸로 응답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응답이 결국 돌아온 거고요. 그러면 모델은 모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정의들이고 템플릿은 템플릿, 사용자에게 보여질 내용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그 중간에서 URL 컴프와 뷰가 요청을 구분하고 뷰를 선택해서 뷰가 동작할 때 모델을 활용해서 결과 얻어오고 템플릿을 활용해서 결과 만들어내고 그것이 브라우저로 돌아가게 되는 이 큰 틀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에서야 요 시점이 돼서야 뷰, 모델, 템플릿 얘네들이 다 사용이 됐네요. 지금. 그래서 이미 장고라고 하는 녀석이 프레임워크라고 하잖아요. 작업 틀. 이미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델, 템플릿, 뷰라는 개념으로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이 구조대로 동작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개발자는 이 장고 프레임워크를 쓴다면 이 구조에 맞춰서 URL 설정할 거 해주고 모델 설정할 거 정의해주고 화면에 보여줄 템플릿 정의해주고 뷰에서 요청에 따라 어떤 동작을 자세하게 처리할 건지 그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처리 결과 나오면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템플릿 선택해서 결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결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개발자는 딱 그 틀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어려운데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 게 많고 뭘 알아야 될 게 많게 느껴지는데 그 개념만 한번 잡고 나면 하는 짓이 똑같아져요. 굉장히 일관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파트 3까지 진행하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파일 만들고 이 설정하고 이러면서 되게 헷갈리긴 한데 다시 한번 훑어보면 계속 뭐 하고 있었냐면 URL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올 건지 생각하고 있었고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능이 동작할 건지 생각하고 있었고 걔가 동작할 때 DB가 필요하니까 모델을 이용하는 거였고 모델로 결과 만들어낸 다음에 사용자한테 화면에 그려줄 내용이 필요하니까 텍스트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HTML 파일 기반으로 해서 그림 그려줄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틀만 짜놨으니까 나는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기만 하면 장고를 통해서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웹 개발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직접 적어도 게시판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 봤을 거고 HTML 코드도 만들어 봤을 거고 그런 처리하기 위한 코드 자바든 PHP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대로 설계해서 테이블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들어진 테이블에 사용할 쿼리문들 SQL은 SQL대로 공부해갖고 열심히 또 짜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보여줄 것들 HTML 기반으로 해서 이쁘게 또 만든다고 또 삽질을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다 조립해갖고 만들기 위해서 자바가 됐든 뭐 C++ 됐든 PHP, ASP 이런 거 가지고 막 코드 짜는 거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스크립트 코드들. 그 코드에서 요청이 뭐가 들어왔을 때 HTML로 뭐 보여줄 거고 그 HTML로 보여줄 내용을 DB 연동하기 위해서 뭐 갖다 쓰고 일일이 다 써야 돼요. 엄청 복잡해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장고나 스프링이나 뭐 노드나 이런 어떤 웹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사용했을 때 내가 그렇게 시간 걸리고 삽질했던 것들을 이미 틀로 하나의 작업 흐름으로 잡아놓은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고 야 이거 잘 쓰면 되게 편하게 웹 개발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해본 사람은. 근데
웹 개발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걸로 처음 만나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내가 뭐 하는 거냐 그럴 거예요. 한 번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웹사이트 뭐 이용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거 내가 클릭했을 때 그 사이트에 뭐가 어떻게 돼서 나한테 뭐가 왔네? 그럼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겠네? 나도 이런 거 만들어 볼까? 요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웹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